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비상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이 급감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단체 헌혈도 줄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 홍보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당국은 단속을 강화합니다. 동계올림픽 당시 차고지로 쓰인 강릉역 주변 땅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여건이 바뀌어 사업이 더 부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4도까지 떨어졌고 속초 영하 1.3도, 강릉 0도 등 동해안 지역은 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또 발효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병상 가동률도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크게 완화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첫 주, 30명 수준이던 확진자는 한 달 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9.4명에 불과하던 위중증 환자는 12월 들어 3배가 넘는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1월 초 25.6%에 머물던 병상 가동률이 12월 들어서면서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도 지표가 급상승하자 강원도가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확진자 발생부터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 추가 접종을 높이는 게 급선무로 보고 접종 간격을 최소 4개월까지 단축합니다. 또한 치료 병상도 추가 확보합니다. 전담 치료 병상을 134개 추가 확보하고 10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 시설도 예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100명이 넘어버린 춘천과 원주의 확진자 재택치료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의료 체계에서 감당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7,300개 정도의 다중 이용 시설이 있는데 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나서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야외 활동이 줄고 단체 헌혈도 어려운 겨울을 맞아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근처 헌혈의 집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헌혈을 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부쩍 뜸해졌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코로나 확산세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혈자들도 많이 줄었고 근데 이거 제가 하는 거는 또 백혈병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냥 꾸준히 그냥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2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문자 발송 이후 이틀 만에 혈액 보유량이 적정 단계를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적정,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현재는 3, 4단계인 주의, 관심 단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헌혈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2%, 18,000건이나 줄었습니다.
헌혈이 급감한 건 전체 헌혈자의 60%를 차지하는 10대, 20대 헌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학교와 군부대 등 단체 헌혈이 불가능했고 개인 헌혈자들도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 줄고 옷도 두꺼워지는 겨울에는 헌혈이 더 줄어드는 추세여서 걱정이 큽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체험하는 부분은 지정헌혈자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에요. 수술 환자라던가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지금 갈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헌혈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헌혈의 집 내부 소독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혈액, 생명을 살리는 헌혈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을 내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를 포함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 외의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해 또다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내일 4,500명이 상경하는 등 전체 조합원 3,000명 가운데 1,000명이 무기한 파업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 차별을 비롯해 강사 직군의 고용 안정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무기한 파업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릉역 옆에는 한때 동계올림픽 수송 차량 차고지로 쓰였다가 현재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빈 땅들이 많습니다. 이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동해 북부선 개통 등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역 인근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유휴부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20만 8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의 29배에 달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지원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쓰였다가 현재는 부지의 절반가량이 공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는 렌터카 업체가 철도공단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강릉역 주변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코레일, 강릉시 등 부지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강릉역 아래에 동해 북부선 지하 역사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변 부지를 섣불리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부지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동해 북부선 사업 확정으로 개발 여건이 바뀌면서 백지화됐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지를 코레일이 어느 쪽을 개발하고 저희 공단이 어느 쪽을 개발했을 때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향후에 여건 성숙 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철도공단은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사업 고시가 난 뒤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 기부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온기를 더합니다. 생애 첫 기부입니다. 올겨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막이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성금들이 모여 올겨울 이웃들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사랑의 온도탑도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의 1%인 7,2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계는 1도씩 오르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하루하루 불안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나가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부하는 마음을 좀 이제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올해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전년 목표액 68억 원보다 4억 원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인해 목표 달성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려울수록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액 기부자가 사랑의 온도탑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어느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소규모 소액 기부자들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17일반 이어지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 4대 나눔 사업에 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도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모금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만큼 온정의 손길도 더해지고 있어 희망의 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 시군의회에서 올해 당초 해외 연수를 편성해 비판을 받아 예산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등장뿐 아니라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로 물리적으로 해외 연수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연수의 필요성도 따지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역 주변 KTX 선로에 한 남성이 난입해 정동진 방향 영동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통제됐습니다. 철도 경찰에 붙잡힌 이 50대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있어서 선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강릉시 초당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의 캐시백 한도액이 내년 1월부터 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경기 위축을 고려해 현재 삼척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매달 개인 100만 원 한도로 10%의 캐시백을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50만 원 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 형태의 삼척사랑 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와 카드형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할인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내년 1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기존 구간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바꿉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